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훈민의 조아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좀 이슈가 됐던 사건과 관련한 법률 쟁점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며칠 전부터 포털 사이트 기사에 계속 올라왔던 사연인데요. 아내가 불륜을 저질러서 이혼 소송 중에 있었는데 그 아내가 출산 과정에서 사망하게 되면서 남편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불륜남의 아이를 등재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사연입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고 황당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보면 혼인 중에 아내의 불륜 사실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집을 나갔고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 아내가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낳다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산부인과에서는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아이를 데려가라고 했고 남편이 불륜남의 아이니 데려가지 않았고 유전자 검사 결과 또한 자신의 친자가 아님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계속해서 아이를 데려가지 않자 산부인과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에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청 아동과에서는 남편에게 이후에 법적으로 다투더라도 아이를 위해서 출생신고는 해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은 계속해서 거부를 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남겨진 아이는 또 무슨 죄인가 싶습니다. 남편으로서는 유전자 검사까지 해서 내 아이가 아닌 것이 밝혀졌는데 왜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건 바로 민법상에서 친생자 추정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844조입니다. 첫 번째로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그리고 혼인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세 번째,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는 친자인지 아닌지가 밝혀졌는지와 무관하게 부의 친생자로 추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이혼 소송 중이었지만 기사에 따르면 판결 선고일 일주일 전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생 중의 자로 친생 추정이 됩니다. 민법 844조 제1항에 따른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친생자 추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상당히 강력한 추정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 명백한 사정을 해외 주재나 장기 복역, 아니면 장기 별거, 실종 선고, 3년 이상의 생사불명 등 이런 아예 같이 있었던 적이 없는 경우에만 외관상으로 명백하게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보아서 친생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남편이 무정자증이라서 생식 불능이 된 경우에도 친생 추정은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의 경우에는 내 자식이 아닌데도 법률상 아버지가 되는 것이 상당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생자 추정을 번복할 수는 있는데요. 이거는 법적 절차에 의해서만 번복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생 추정을 받는 자녀에 대해서는 이 요건이 상당히 엄격하게 되어 있는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아야지만이 친생 추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내 자식이 아니었으면 안날로부터 2년 내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의 사안의 경우에는 이 민법 844조 제1항에 따라서 친생 추정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야지 친생 추정이 번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새로 들어온 게 친생 부인의 허가 청구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2017년도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친생 추정이 미치는 경우에는 무조건 친생 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친생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었는데요.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에 대한 부분이 2015년도에 헌법 불합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2017년에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헌법 불합치는 받았지만 여전히 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친생 추정은 미친다고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엄격한 친생 부인의 소 말고 좀 간명하게 부인할 수 있는 한 가지 제도를 추가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친생 부인 허가 청구입니다. 민법 제850
4조의 2에 따라서 이 전 남편과 혼인 중의 자로 출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 부인을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건 가사 비송이라서요. 친생 부인의 소보다는 훨씬 간단하게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에서는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앞서 설명드린 사안의 남편은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친생 부인의 소와 비교해서 친생자 부존재 확인의 소라는 것이 있는데요. 친생 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가족관계 등록부상에는 자녀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이제 정정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가서 정정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정정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친생 추정은 미치지 않지만 필요성이 있어서 친생자 관계를 부정하는 제도를 친생자 부존재 확인의 소라고 합니다. 이것은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친생 추정이 미치는 경우에는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셔야 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사안에서 남편은 출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봤다시피 이 불륜남의 아이는 현재 남편의 아이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법률상 아버지는 현재 남편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법률상 부로서 출생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는 친생자가 아닌 경우를 예상을 했던 건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그 47조에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해서 이 친자 여부를 떠나서 현재 법률상 아버지인 경우에는 출생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기사에서 보았는데요. 남편의 경우 아이의 친부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아동유기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있기는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를 보시면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은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남편한테 이 아이에 대한 보호 의무가 발생했는지가 불분명하고 현재 아이가 이 남편의 보호 감독을 받은 경우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자체에서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기하였다고 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도 아버지를 처벌받게 하는 것은 상당히 가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실제 처벌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이제 판단기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불륜난 아이에 대해서 출생 신고를 해야 되는 남편의 사연과 관련해서 친생자 추정이 무엇인지, 친생자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친생 부인의 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가 이제 부의 친자가 아닌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친생자가 아닌 것과 관련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고통스러운 겁니다.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을 했던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님을 알았을 때 이 배신감도 그렇고, 사실 아이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기른 정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 오는 그런 괴로움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좀 본인의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번에는 좀 더 유익한 법률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